자,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년 정도 사귄 동갑 26살 커플이었습니다. 자, 저의 전 여친은 연락이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었고 저에게 맞추어 억지로라도 매일 연락을 하는 거였다고 하네요. 저는 매일 밤 전화 혹은 게임을 하자고 약속을 잡았지만 파토내는 여친에게 투덜거림과 점차 저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에게 일상이나 고민을 털기 힘들다고 말했던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개인차로 인해 서서히 식어간 것 같다고 합니다. 전 여친은 이제 졸업을 하고 취준생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중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이별한 당일 이제 상황을 보자면 전 여친이 빨리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달려가서 사람이 조금 없는 카페로 저를 끌고 가 머쓱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3달 동안 만나지 못했어서 상당히 그리웠고 애틋했고, 만나기 전에도 계속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여친 집인 제주도로 가서 보고 싶었어도 1-2달 정도 못 보는 기간이 참 싫었습니다. 집에 가서는 여친이 연락도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는 여친이 아파서 못 봤고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1번 정도 만났었습니다. 각설하고 카페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카페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색한 미소에 좀 머쓱한 웃음을 지으면서 음료수를 빨리 마시면서 빨대로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할 말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줬던 에어팟2 선물을 돌려주고 제가 전역하고 선물했던 꽃신 그리고 부대 마크 주네요. 헤어지자는 거구나 생각하고 쳐다보니까 머쓱하게 웃으면서 끄덕거립니다. 이렇게 헤어짐을 통보받았는데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고 싶을 때 놓아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지갑 속에 있는 여자친구의 증명사진을 같이 교환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고 나중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가는 도중 내내 울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헤어지자는 이유는 자신이 저를 더 챙겨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헤어지자는 걸 결심했다고 합니다. 여친은 영어권에서 거주하다가 와서 제 외주를 중간에서 통역해주던 기간이 좀 길었다고 하는데요. 약 3달 정도 그 통역 일을 같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팟 프로 선물도 해주고 밥도 사준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여자친구는 통역이 더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네, 여자친구는 나는 네가 5순위로도 생각하지 않지만 너는 나를 3순위 안쪽으로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워. 사실 네가 친구들과 소통을 잘 안 하기도 하니까 너를 차버리면 너가 너무 불쌍해져서 헤어지지 못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너는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덤벙대는 그런 부분도 가끔 좀 실망스러웠어. 그리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졌어. 그래서 더 이상은 연인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지 2주차에 혼자 술을 마시고 전화와 카톡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연락 받아주는 게 나도 힘들고 너한테도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긴 채 전화와 카톡까지 차단당해버려서 이제는 연락조차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인스타 DM은 아직 안 막혀서 연락을 한번 해보니 이건 차단 안 할 테니까 내가 연락하기 전까진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헤어지고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친구의 흔적에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네요. 그래도 지나간 건 지나간 거라고 좀 더 발전한 모습으로 우연히 마주치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게 될까? 그런 걱정을 담고 있는 사연이네요. 자, 이 사연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차단까지 가버리면 재회를 돌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재회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기도 하죠, 봤을 때.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느낀 게 여자친구분께서 혼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남자친구분께서 진행하던 외주의 통역을 맡아줬던 부분들, 그리고 영어권에 살다 왔다고 하니 프리마인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연애는 여자친구분께서 인생에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보시는 그런 느낌. 연애를 하면 행복한 거지 연애를 위해서 나의 일상을 쏟아붓고 하는 거를 원치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5순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자친구분께서는 3순위 안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애틋하게 연애에 대해서 조금 강한 생각을 보인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집도 멀고 집에 갔을 때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자친구분께서는 아마 본인의 삶이 좀 더 우선순위였고 연애는 그 우선순위를 받쳐주는 또 하나의 순위로 여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남자친구분께서 캐치 못했던 여자친구분께서의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상황까지 갔다면 그냥 DM이 다시 올 수 있게끔 기다리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제 영상 중에 재회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나의 일상을 사는 거, 나의 일상을 살면서 상대방과 함께 했던 것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피드 정도는 업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헤어지고 나서
나름 잘 지내고 있어. 너가 친구가 없어서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도 지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치만 나는 지금 다른 이성을 만나면서 너와 했던 그 행복한 순간들을 보내고 살고 있진 않아 라는 거를 사진이나 느낌으로만 표현을 하는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아마 볼 거예요. 인스타 정도는 보지 않을까? 뭐 카톡 프로필이나 이런 거는 차단을 당했으니 볼 수 없고 인스타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보여지는 모습에서 그냥 좀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면 전 여자친구분께서 그때 추억에 같이 아파하고 있다면, 뭐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연락을 하지 않을까? 라는 희망도 가져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좀 많이 온 순간들에 대해서 봤을 때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냥 편하게. 사람을 어떻게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평생을 만날 수는 없는 거니까. 너무 연락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연락은 하지 마세요. 이게 카톡과 전화가 차단된 상태에서 인스타 메시지까지 저렇게 받았다고 하면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연락이 왔는데도 뭔가 이렇게 진행되는 건 없는데 연락은 하고 있다 하시면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